네, 인간의 이해 3주차 강의 오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우리가 태아기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 이 영아기, 유아기를 거쳐서 아동기, 그리고 학령기라고 얘기하는 초등학교 시절까지 한번 쭉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2교시에는 청소년기,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고등학교 시기가 대부분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되겠죠.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년은 사실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을까요?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 시기다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 이건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법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 예를 들어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까지 요 사이를 갖다가 청소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또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청소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통 한 만 13세에서 18세 요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의 요 시기를 갖다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요 경우에 물론 이제 여러분처럼 대학생들도 사실 학생이라고는 하지만은 요 경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 시기를 이제 학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죠. 특히 중학교 시기인 요 시기는 이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고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청소년기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자, 이 청소년기와 관련된 이제 단어로서는 라틴어의 푸베르타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꽃을 피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춘기라고 하는 의미로 puberty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영어 단어가 나왔고요. 성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의미의 라틴어의 adolescere 라고 하는 요 단어로부터 영어의 adolescence, 청소년기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유래가 됐다고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소년기에 우리 인간 발달 어떠한 형태들의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갖다 이제 한번 보면은요, 요 청소년기가 사실은 성장, 발달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한 5가지 원리를 갖다 이제 여기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순서적인 측면에서는 인간 발달에 있어서는 일정한 순서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시기는 좀 늦을 수도 있고, 어떤 시기는 좀 빠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고요.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발달은 계속되는 과정이긴 하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속도가 쫙 일정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폭발적으로 빨라졌다가 또는 천천히 속도가 늦어졌다가 이런 이제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특히 또 발달에 있어서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중고등학교 때 나보다 키가 작았었는데 대학교 들어오고 또 성인이 되고 보니까는 그동안 또 확 자라가지고 나보다 키가 커진 그런 사례도 여러분도 아마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호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발달의 각 측면은 서로 상호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화 통합적인 측면에서 발달은 분화 그리고 통합 이런 과정을 갖다 계속 거치면서 그런 발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고요. 요 청소년기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측면의 이제 발달 그런 이제 양상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요거를 이제 그 청소년기의 발달 측면을 크게 4가지로 한번 살펴본다면 신체적인, 인지적인, 정서적인, 사회적인 이런 측면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이제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면서 2차 성징 그리고 생식 능력, 성 정체성 이런 이제 것들을 포함하는 사춘기 시기가 되는 거고,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형식적인 조작기, 또 상상의 그런 어떤 청중들, 또 개인적인 우화, 그 다음에 자아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정서적인 측면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정서적인 측면이 있고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또래 집단, 또래 문화,
또 의존적인 부분에서 이제 독립적인 관계로 또 이성의 관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아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 신체적인 발달 측면에서는 몇 달 새에 뭐 10cm가 컸다라든가, 그쵸? 1학기 동안 뭐 10cm, 7cm, 8cm 뭐 이런 식으로 크다 보니까는 이게 신체적인 발달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성장통도 겪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흉이라고 하는 허파에 이제 구멍이 생기는 그런 경우까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또 뭐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가슴이 이제 발달하게 되고 또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어깨가 이제 벌어지게 되고 변성기가 오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측면이 있는 거죠. 또 이제 아까 이제 이성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에도 어떤 그 이제 발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성들 앞에 가면 이제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그쵸? 몸에 변화가 있거나 이런, 또 세수를 안 하는데도 얼굴에 자꾸 사춘기의 꽃이라고 하는 여드름이 핀다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이제 신체적인 발달은 청소년기에 이제 많이 분비가 되는,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겐 호르몬, 여성의 경우는 이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왕성하게 이제 분비가 되면서 남성스러움 또는 여성스러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2차 성징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청소년은 자기 신체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한 시기이고 또 당황스러워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자기의 어떤 이제 신체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열등감, 또 자신감 이런 것들도 이제 자아 형성에 크게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고요. 또 성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성적 욕구에 대한 또 경우에 따른 불안감 또는 어떤 이제 자기 행위에 대한 어떤 이제 수치심 또 죄책감 이런 것들도 이제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인데요. 이러한 시기일 때는 뭐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지난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신체적 변화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조언이 필요하고 또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적절한 정보, 또 적절한 성교육 이러한 것들도 자료를 통해서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가장 뭐라 그럴까 자연스러운 경우는 뭐냐면은 이러한 것과 관련된 책, 진짜 아주 유익한 정보가 아주 그 잘 담겨 있는 그런 책을 갖다가 사준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신체적 발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열등감이라든가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도움을,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신체적인 발달이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는 데 반해서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형식적인 조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과 그리고 경험에 근거한 이제 수준의 이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현실에 토대가 없는 가상적인 이런 부분들도 자기가 설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갖춰지게 되고요. 또 타인을 객관화해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요. 또 그러는 과정에서도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자아에 대한 그런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혀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가상청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상청중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나만 다른 사람들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뭐 경험이 있었겠지만 편의점 가는데 뭐 잠깐 가서 그래서 이제 사가지고 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점 가는데 뭐 준비하는 머리 빗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준비 시간이 한 30분. 또 지각은 해도 머리는 깨끗하게 감고 뭐 그러고 가야 된다라든가, 또 조그만 실수해도 이제 크게 부끄러워하는 이제 그런 행동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고요. 또 개인적인 우화 측면에서는 세상에는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 잘났어. 라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를 못해.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개인적인 우화. 또 똑같은 건 싫지만 자기가 똑같은 거는 이제 싫고 자기만이 튀려고 하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일어나고요.
그리고 남들에게는 일어나도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예,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자기중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에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청소년제 후기, 이제 중학교 때는 그래서 아주 이제 천방지축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정도 이제 가게 되면 사회 중심적인, 예, 공동체, 집단 중심적인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요. 또 개인의 신념이나 이제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굳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처벌이나 권위에 이제 복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또 법과 질서를 이제 지키고자 하는 이제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회적 계약이나 보편적 윤리적인 의식들이 굉장히 굳어져가는 그런 이제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는 이제 어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자기가 세워놓은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는, 또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또 나를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모님조차도 왜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해주냐, 그런 이제 반항심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있어서는 봉사활동이라든가 사회 참여라든가 이런 이제 관심도 가지게 되고요. 또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들도 이제 깊게 가지는 그런 이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인지적인 측면에 이런 이제 변화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너는 너만의 특별한 존재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정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어른들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지시하거나 자꾸 반박을 하거나라고 하기보다는 들어주려고 하는, 예, 허심탄회하게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동생들이 있으면 많이 싸우고 이제 그런 시기일 텐데, 예, 가능하면 진짜 같이 경험한 학생, 먼저 산 선배 혹은 언니, 누나, 오빠, 형으로서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제 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책 중에서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고민하니까 청소년이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격려가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인지적인 측면은 그렇지만 이제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청소년기의 이제 정서적인 발달, 여기에는 이제 흥분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 이제 좌절하기도 하고, 예,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의 기복들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생님은 이제 얼굴도 보기 싫은가. 평소에는 그렇게 따르고 좋아했었는데, 그러면서 나만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죠. 예, 풍부한 감성이 있고 조그만 일에도 굉장히 기뻐하고 또 감동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순수한 우정, 사랑 이런 것들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부여하는, 또 요 시기가 이제 또 우리 뭐 최근의 일이기도 하지만, 예, 아이돌에 대한 어떤 우상이라든가 또 연예인에 대한 이러한 이제 어떤 이제 호불호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가리기도 하죠. 또 우리나라 교육 환경으로 인해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정서 발달에 굉장히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막연한 어떤 이제 진학에 대한, 그렇죠? 그런 이제 강요되는 그런 이제 요소가 있고요. 목표 없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조한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런 이제 학습에 대한 강박관념 이런 것들은 밑에 한번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될 텐데, 너무 이제 한국 학생들이 이런 데 얽매여 있다, 입시 이런 데 얽매여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한 영상에 있어서 그 주소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시기에는 아주 작은 의미에도,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는 표현, 행동 이런 거 하나하나에도 이제 감동을 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나
이제 좌절에 큰 감정을 갖다 이제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주변에서는 이제 우선 지지를 해주고 청소년들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를 해주고 또 격려를 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들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필요하다. 자꾸 싸우기보다는 싸우면 싸울수록 또 거기 더 반감을 가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인정을 해주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예. 요즘 뭐 이제 거의 뭐 세대차가 1, 2년 사이에도 세대차가 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물어봐 주기도 하고 예. 이런 이제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필요한 부분은 이제 알려주고 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또 계획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세워볼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발달 측면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또래 집단이라든가 또래 문화 또 의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성적인 이제 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정립해 나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독립적 또래 집단과의 어떤 이제 서로의 어떤 이제 관계 형성 또 어른들의 어떤 이야기는 굉장히 잔소리로만 이제 들리는 독립적으로 이제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요소가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놔둬라 라고 하는 얘기도 하잖아요.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도대체가 아빠, 엄마 하고는 말이 안 통해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나타내게 되잖아요. 그쵸?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발달의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이제 찾고자 하고 그런 부분을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성 같은 어려움을 겪고 같은 고민을 겪고 있는 이성에서 찾거나 또는 친구에게서 찾거나 또는 또래에서 찾거나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공유하고 싶은 욕구를 갖다 이제 가지게 되죠.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은 어른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훈계보다는 좀 더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직접적인 변화 요구보다는 전하고 싶은 의미라든가 취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존중해줄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사실은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생이 되든 또는 이제 뭐 조카가 되든 결국은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자기 인생을 갖다 살고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들이 즉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지 참견을 하고 방해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이제 멘토,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어떤 일정한 기준이라든가 원칙 이런 것들을 갖다 이끌어주는 방향 정도를 제시해주는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요소들이 주변에서 꼭 도와줘야 되고 해줘야 될 그런 역할이 아닌가. 특히 이제 요즘은 바로 이제 이런 청소년 시기를 N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쵸? N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N세대는 Net Generation. 을 갖다 줄여서 N세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Y세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특히 1977년부터 1997년 사이에 태어난 여러분들도 요 시기에 이제 해당을 언제 좀 지났네요, 여러분들은. 그쵸? 요 시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태어난 세대이면서 특히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해서 또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디지털 문명에 접하고 있는 세대. 요 세대를 갖다 N세대 또는 Y세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50년에서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65년에서 76년 요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X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77년에서 97년 사이 요 세대가 이제 N세대이면서 또 에코 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에코세대인데 베이비붐 에코세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바로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결혼해서 낳은 이제 자녀들 세대이기 때문에 이때도 인구가 비교적 많이 늘어난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붐이면서 에코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 특히 N세대는 인터넷을 활용을 하면서 쌍방향의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리고 어떤 그 청취자라든가 이러한 청취자 시청자라는 그런 그 느낌보다는 직접 본인이 몸소 하게 되는 이용자가 되길 원하는 이제 그런 세대이라는 거예요. 이메일에 이제 익숙해진, 그리고 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다루는 이제 엄지족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비슷한 말로 검지, 검지로도 하지만 이제 엄지죠. 디지털 네이티브, 하이퍼 세대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N 세대, 거의 유사한 것이 Y 세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바로 이러한 이제 N 세대의 특징은 네 가지의 N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의 N,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인터넷을 포함한 네트워크 세대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새로움, 새로움을 갖다 자꾸 추구하면서 혁신을 갖다 꾀하는 이노베이션의 N이라는 거예요. 이노베이션. 그리고 기성 세대에 대해서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say no, 싫어요, 안 해요, no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을 분명하게 하는 N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인생을 갖다가 즐기고자 하는 enjoy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특징이 두드러져 있는 그런 네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바로 이런 이제 N세대를 가지고 N세대에 대한 이제 어떤 뭐 영상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N세대의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제 N세대들에 대한 이제 조언은 뭐냐면은 교실에 어떤 그 던져놓고 좋은 일이 생기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 N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하기보다는 같이 체험하고 몸으로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더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한 번 배우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또 적합한 그런 이제 과정, 교육 과정, 컨텐츠 이런 것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을 하는 사람, 뭐 저 같은 사람도 포함이 되겠지만 마찬가지. 교육을 하는 사람조차도 본인이 스스로 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어떤 기성세대로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매몰이 돼가지고 자꾸 그런 것들을 주입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N세대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교육을 하고 또는 공감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N세대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특징 중에서 단점이 있어요. 단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쌍방향 소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터넷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심각성도 있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다라든가 또 어떤 인터넷을 통한 이제 폭력성이라든가 이런 데도 빠지게 되고 또 이 정신적인 건강 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로 연계성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 이제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요소가 있다. 그래서 2007년 통계,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들이 대략 한 2.3%에 해당되고 잠재적 위험군들이 청소년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2.1%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유형의 게임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돼서 그래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게임 중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다란 요소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나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상황 이런 것들에 공감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또래하고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문화가 또 이제 있냐면은 이제 학교 폭력. 또래들만의 어떤 집단을 갖다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쌓인 스트레스를 갖다 풀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자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 폭력, 집단 괴롭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로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요 세대의 또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이라고 그럴까? 또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일까?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점점 어린 나이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서 더 과격해지고 잔인해지고 이런 안타까운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또 더불어서 이제 청소년의 자살률 이런 부분들도 날로 증가하는 그런 이제 경향들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요소인 거고요. 이렇게 오늘 이제 우리가 그 1교시에는 태아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영유아기를 거쳐서 아동기, 그다음에 학령기까지 이제 했었고 2교시에는 주로 이제 청소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쭉 해봤는데 그렇다면 연령별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을까? 유엔에서 최근에 했는데요. 깜짝 놀랄 정도로 연령을 구분을 해놨어요.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1956년에 유엔 보고서에서 이렇게 그 연령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고령화 수준을 갖다가 65세 이런 정도로 이제 적용을 갖다 이제 했었던 것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복지법 65세 이상을 갖다 이제 우대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 기초연금 수령도 자꾸 늘어나고 또 생애 주기를 갖다가 2015년에 유엔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5단계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랄 일 아닙니까, 이게? 자, 청년을 6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의 시기는 17세까지를 미성년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놀랄만한 일이죠. 이만큼 평균 수명도 늘어났고 또 건강도 굉장히 유지하려고 하는 의료의 발달과 더불어서 그런 노력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년의 경우는 이제 80세에서 99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은 이제 장수노인 이렇게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과 얼마 전입니다. 2015년 유엔에서 이렇게 인류 평균 수명이라든가 생애 주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거. 예,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제가 사실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인데 오늘 뭐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오늘은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보실게요. 어사인먼트 과제예요.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각 세대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이비붐 세대가 어땠고 X세대가 어땠고 Y세대가 어땠고 또 Z세대 혹은 밀레니얼 세대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시고 특히 최근에 이 젊은 층들은 포미족이라고 한다요. 포미족. 포미족이 뭘까요? 예. 앞에만 잠깐 얘기 드리면은 for health에 건강하기를 위하여. O는 뭐냐면 one의 one, single이라는 거 혼자서 나래도 건강하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 그런 의미고요. R은 recreation. 그러면서도 여가 활동을 갖다 충분하게 하자. 뭐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포미족이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자료조사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출 기한 9월 21일 월요일 밤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올리고 또 동시에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